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정가의 아주 미모의 앵커로 소문이 난 우리 김신혜 앵커와 오늘부터 총선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세종시까지 제가 왔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총선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김신혜, 김재현의 수많은 총선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총선전은 불이 붙었죠? 네, 불이 붙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는 양당이 정말 이제 다 총선 누가 공천을 받고 누가 나오고 이제 전쟁입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한 주간의 뉴스를 이제 되짚어 보자면 네.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였어요. 네. 첫째는 부산으로 갔던 이준석, 이현주 얘기고 네. 두 번째는 김기현 당대표가 던진 김포 흡수 문제. 네. 이것이 가장 정가에 지금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맞습니다.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네. 먼저 이준석과 네. 또 이현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준석 군과 이현주 양의 정치병 쇼. 그러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서로가 지금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치병자라고까지 지금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이 힘 출신이죠. 지금은 네네네. 어떤 외곽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바깥에서 왔어요. 그러네요. 네, 둘 다 바깥에서. 하나씩 좀 정리를 대표님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을 했죠.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해서 하버드대 출신이 젊은 청년이 재능을 기부해서 젊은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창조경제였어요. 네. 이 분야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실제 전공은 컴퓨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 가대 포장을 해서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던 카이스트의 어떤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굉장히 자신을 포장한 다음에 발탁이 되고 난 뒤에 두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노원에다가 노원병이죠. 결국엔 두 번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었죠. 바미당을 만들어서 갔다가 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네. 됐고요. 이현주도 원래 출신은 민주당입니다. 그럽니다. 젊은 나이에 또 어렵게 공부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전진 21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또 탈당을 했어요. 그때 한 20만 정도의 이제 유튜브 독자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었죠. 전진 21이라는. 그리고는 이제 그때 다시 우리가 땡겨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땡겨서 어디로 갔느냐면 영도구로 갔어요. 영도 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도로 갔는데 영도에서 밀려버렸죠. 황보승이한테 황보승이한테 밀려서 어디로 갔냐면 남구을로 갔어요. 근데 지금 남구을 갑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네. 이게 사필 규정이에요. 목사님은 사실 이현주를 많이 알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가까이서 많이 보셨는데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이 방송은요 국민들은 정치인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냥 화면상에 이런 이슈에 포장된 나올 때 포장된 것만 보고 그나마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아주 똑똑해서 잘 구분하지만 이제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저는 이준석도 잘 알고요. 그러신가요? 이현주도 잘 알죠. 그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나봤던 느낌들을. 일단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왕자병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간신병이에요. 군대도 간신병사. 간신병사가 되면 대표님.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둘 다 간심종자들입니다. 아주 간심종자고요. 쉽게 말하면 인기를 몸에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던져놓고 비판도 좋다 이거야. 일단 자기에게 주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관전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가 정체성이 뭐야?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같이 지켜봤던 사람은 이현주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이 부산 지역 교계에서 또 신망이 두텁고 매우 좋은 분이라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어차피 대표님이 앞으로 정치를 할 거니까 기왕이면 좀 큰 정치 밑에서 같이 일하다가 크는 게 좋다.
이제 그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현주 전 의원이었어요. 소개해 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 보니까 일단 뭐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보다 언니죠. 언니인가요? 예, 비슷할 텐데. 예. 그래서 이미지도 괜찮고 똑똑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관계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깊숙이 갔는지는 뭐 제 옛날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뭐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제가 여기서 뭐 사슬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하나의 이제 또 인신공격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정치인의 길을 가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저쪽에서 계속 이런 어떤 간심장자적인 병을 멈추지 않으면 극단의 처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요한 우리 그 혁신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병을 잘 고칩니다. 특단의 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영육간의 병을 고치는 해였잖아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영혼이 진단이 나와야 돼요. 영혼적으로 보면 굉장히 둘 다 불안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신데 뭐 그래도 인격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고 어쨌든 뭐 굳이 상처를 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두 사람의 그 행태가 이제 국민적으로 너무 지겹다. 너무 진짜 와 정치적으로 저렇게 오래 저기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비호감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 반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엄청 적극 응원합니다. 너무 좋죠. 지난번 당대표 당선 때도 민주당이 조력자였잖아요.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그 채널에 이제 라이브를 해요. 이제 이 크로마키 천을 또 구매를 이준석 해가지고 천을 또 작게 구매해가지고 이거 뭐 다림질하는 것도 몰랐다 하면서 지금 뭔가 영혼 털리는 자기 나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따라주지 않아요. 자기 그거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방송 전 당대표인데 주말에 자기 방송하는데 그거 도와줄 사람 한 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준석이 지금 막 창당을 할 그 구독자를 모아야 돼서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질문을 받고 라이브를 진행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관종병과 그 관종이 먹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님 오면서 안 먹히게 된 거예요. 안 먹히죠. 그 안 먹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때 상품은 상품의 신선도에 같이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채소는 3일, 과일은 뭐 한 달. 요즘 아무리 과일 저장 기능이 좋다고 해도 1년을 넘지는 않아요. 저는 정치인의 상품 시효 가치는 2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은 2년이 아니라 거의 10년씩을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10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보여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가분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걸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한 번도 당선을 못했어요. 물론 이 이현주가 당선된 거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거지. 그리고 광명에서 됐었죠. 광명에서 한 번 됐잖아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강릉이라는 도시가 아시잖아요. 좌파의 도시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댓글을 다는 부대들을 자세히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에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도 제가 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쪽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약간 향수가 있다는 거죠. 코드가 맞다는 거죠.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이 페이스북에 가시면 너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고수 여전사인 줄 알았지만 아니다. 너무 실망했죠. 왜냐하면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현주가 한때 이준석을 얼마나 깠는지 몰라요. 둘은 대단해요. 그리고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는 2번 출마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품 가치는 충분히 검증이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회한 3선 이상의 후보들 이상으로 본인도 3선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판에서 보여준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이젠 들어가는 것이 옳고 오히려 자신이 전공했던 IT 분야나 자신이 전공했던 이런 분야로 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다르게 일한 다음에 나중에 재평가 받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병이라고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정신과 상담사였잖아요. 오랜 기간. 근데 이제 진짜 이 정치권에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의도에
오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을 묻지 말고 여의도에 오는 사람을 묻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다 이유가 있어서 옵니다. 네네. 자기만의 사연들이 다 각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해결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무언가의 카타르시스와 사실은 여기서 놀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안 벌어도 그냥 벌써 마약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은 예. 정신병은 마약병이라고. 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뽕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당 대표도 됐고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이준석은 이미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번 느꼈는데 지금 요번에 이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이 흐름이 자기가 끊기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흐름이 왜 나한테 오지 않지? 이거 내가 큰일 났네 하고 그 다음날 벌써 용산실에 대거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 했던 이철규 사무총장님, 저도 잘 아는데 사무총장님이 벌써 딱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갔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일단 흐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김종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갔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너 좀 적당히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그걸 파는 거죠. 네. 창당하라고 하셨다라는 그림으로 해서 그립감을 주는 데는 그들이 선수입니다. 지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현주한테. 이현주가 책을 내고 그 책을 만드는 데 제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출판까지. 책 제목이 뭐였죠? 예, 그 부산 독립선언.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책을 만들면 저도 이제 곧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 시장 후보가 어디 가서 했느냐면 여의도 앞에서 했습니다. 진짜 그때 맞아요. 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앞에서 하려고. 김종인의 스케치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도 공천권이 김종인에게 있을지 모른다. 준비는 경선을 준비하면서 낙점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켄싱턴 호텔 그 비싼 데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IR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산에서 본격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본격 게임을 다 준비해서 수천만 원을 준비해서 세팅을 다 해놨는데 글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하는 바람에 3일을 넘겼어요. 근데 코로나 3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코로나 3차 단계까지 격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해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지만 저는 얼마나 또 손해를 입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를 어떤 라인으로 생각하고 어떤 선을 타야 된다는 생각하고 정말 국민에게 정직하게 자신을 좀 포장을 해서 소개한 다음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몇몇에게 가서 잘 보여서 라인을 타겠다는 이 잘못된 관행이 말 그대로 내가 늘 말하는 대로 과도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예, 끼리끼리. 결국 이 정치가 오늘 이 여의도를 어떻게 보면 3선이 5선을 꿈꾸게 되고 5선이 나중에는 결국 대권을 꿈꾸다가 추락하는 이런 진부한 그림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은 그렇게 많은 특권을 주고 2번 정도 했으면 또 후배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도록 비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계속 하는데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번째 흔히 한 게 뭐였습니까? 3선 이상은 물러나라. 아니면 험지로 가라. 나 정말 그거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흐름에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을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저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박형준 시장을 디스를 하려고 저한테 주말이면 일요일 저 예배 드리고 오면 엄청나게 전화 왔었습니다. 이현주는 아시죠? 그 제가 많이 나서줬습니다. 왜냐면 저는 박형준 시장도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안 되지라고 했는데 저를 이용한 거죠. 저라는 어쨌든 스피커를 통해서 자신의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이현주 의원을 보면서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이제 비판도 아까운 게 이미 시즌이 끝난 분들입니다. 시즌도 끝났고. 근데 끝난 거를 자기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목사님 또 저는 정신과 상담의로 상담의는 아니죠. 상담사로서 이제 당신들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제 이 추후 치료가 좀 필요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사실 둘 다 방송인입니다. 그렇죠. 그거 좋으네요. 그냥 패널로서 이미 시대를 조금 기다리면서 이현주 의원 그 후원 그룹이 있었어요. 중앙 지금은 없어요. 저기 예전에 중앙 그 뭐 기업회 중앙 그 거기 중소기업회
거기 그 회장님이 몇십 명 후원을 받아다 준 회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그때 연결됐었고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현주가 사실 끝났다. 그리고 그 후원해준 사람들에게도 전화 한 통이 없다. 문자 한 번이 없다. 그리고 갈 길은 패널 여기 말은 잘하고 똑똑하니 패널로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거다까지 얘기했던 것 그러나 같습니다. 그거 역시도 네. 이준석이나 이현주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이념의 문제입니다. 네. 이념은 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보수 예전사가 됐다가 중도를 표방했다가 지금 완전 레프트로 가서 앞다리,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저격수가 되는 이런 모양들은 국민들이 금방 이제 눈치를 네. 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네. 하더라도 중심을 네. 딱 잡으시고 아예 좌파면 좌파표를 내면 돼요. 네. 이제 예. 국민들이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첫날인데 멀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많은 계속 얘기가 있겠지만요. 예,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이현주, 굿바이. 굿바이.